오늘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아니 부등식 할 때는 정말 체력적으로 좀 너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또 양도 많아갖고 힘내보자 얘들아. 이거 힘들어. 자, 우리가 이제 그 절대값 그래프 그려가지고 못 푸는 문제 하나를 볼 겁니다. 네,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긴 그려볼 건데 결론적으로는 방정식을 좀 구해야 되고요.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왜 선생님이 좀 불편한 문제가 된다고 하냐면 여기가 2차식이죠. 저기가 1차식이었는데 그지? 그래가지고 저 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두 가지를 엮어놓고 이제 고민이라는 걸 이렇게 해야 돼서 어떤 수 없이 하면 좀 일일이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통으로 절대값 되어 있는 친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제일 좋냐면 저게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영하고 2를 근으로 가졌으니까 이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0보다 큰 거니까 이 음수를 양수화 시켜가지고 없애고 뒤집어서 올린다고 우리가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요 형태일 거란 말이지. 요건 됐고. 자, 두 번째로 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이번엔 동일할 겁니다. 2를 넣으니까 2,4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는 마이너스 2, 보자 마이너스 8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x에다 0도 좀 넣을게요. 왜냐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보려고. 이고 음수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일단은 중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음수라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을 거야. 그 이쪽도 역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플러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어 정도로 보시면 돼. 여기가 괜찮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이 둘에 대해 가지고 같이 포개놓고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홀짝 뛰었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같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절대값 2차함수의 그래프와 절대값 1차함수의 그래프를 포개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1차함수가 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영역이 됩니다. 여기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이제? 좋아요. 자,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데 이게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을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방정식 근구하듯이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걸로 끝내버릴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영역부터 볼게요. 자, 1번 영역에서는 여기가 아까 뒤집혀서 올라간 데 맞죠? 뒤집어서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따라서 1번 영역에서 좌변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녀석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사이이기 때문에 0이라 생각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튀어나오고요. 뒤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그로 인해서 식을 좀 정리해보자.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0입니다 나오고 1, 2 마이너스 따라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안 되니까 빼버리면 되는 거고 x는 1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1번 영역에서 뭘 한 거냐면 이 고점 좌표가 1인 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냥 방정식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여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원래 있던 그래프였고요. 얘는 둘 다 양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는 원래 있던 형태였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지만 여기는 둘 다 플러스인 상황이었으니까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x 더하기 2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둘이 사라지게 되겠네. 또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6 빼기 6으로 넘어가서 2하고 3이고 마이너스가 밑에 붙으니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얘는 안 되니까 3이다. 오케이. 여기가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1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정수 x의 개수는 1개.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절대값을 푼다 못 푼다 얘기가 아니죠. 여기는 절대값인데 부등식이면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그냥 근의 경계를 구하러 가는 거고 그때 내가 구해야 되는 교점이 어디 있는지는 그림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충 그려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음수가 나왔잖아 이미. 그 얘랑은 절대 못 만나. 얘는 양수니까 다. 그치? 그래서 이쪽은 처음부터 고려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라는 거를 바로 예측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때 방정식들이 어땠는지 이때 식들이 어땠는지 절대값을 풀릴 때 그 형태만 맞추면은 방정식으로 그냥 풀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스스로 해보셔야지 뒤에 가가지고 좀 될 겁니다. 우선은 그냥 들어놓으시고 한번 집에 가가지고 영상 다시 보면서 또 해보고 구사해봤는데 잘 안된다 하면서 또 얘기하세요.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알겠죠? 자, 요건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얘는 쉬워 또. 약간 이거는 여기는 완급 조절을 좀 했더라고. 자,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선생님 생각하는 니네가 꼭 머릿속에 같이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결국 부등식의 범위의 경계가 방정식의 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그거를 좀 넣어서 가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2분의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의 해가라고 돼 있을 때 저기 있는 2분의 x 더하기 1로 만들어지는 방정식들의 경계,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걔가 마이너스 2랑 4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로 인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 선생님 맨날 F 사람 이름 쓰고 맨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 잘할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와 8이므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5와 7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7이라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얘 해가 제다 경계니까 경계는 방정식 근이라면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대로 연결이 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친구는 뭔데? 라고 했는데 저기 B하고 A를 내가 알아버렸네. 7분의 x 빼기 5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1보다 작다. 왜 똑같아요? x 빼기 5는 또 마이너스 2랑 4라고 하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5라는 게 마이너스 14랑 28. 숫자가 너무 크대? 자, 마이너스 9랑 하기 싫어지고 있죠? 그러네. 자,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쌤 이게 가장자리인지 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최고차는 계속 양수, 최고차는 계속 양수,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양수니까 무조건 사이값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개수를 세야 되는데 마이너스 8부터 32까지거든요. 이거 셀 때 실수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걸 한번 써보세요. 이게 32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 8개 그리고 0이 있으니까 1개 해서 41개. 이거 실수 안 하려면 1부터 쓰기는 좀 편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냥 공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저기 빼고 뭐 더하기 1이나 빼기 1 해가지고 하는 거 둘이 더 빼기 1로 갈 수 있어요. 하시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보면 되겠고요. 또 해석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 모든 실수 x라 써있잖아. 이건 요 정도만 있으면 돼.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든지 나한테 좀 계속해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저기 안에서는 얘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 말은 일단 저게 성립하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0보다 작은 데가 생겨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무조건 음수였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2까지가 마이너스 안에서 놀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 한 거 맞습니까?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f-2가 0보다 작으면 되고요. f2도 0보다 작으니 이거 두 개는 AND 관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죽겠다. 자, 근의 분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고 하면 판별식도 안 봐도 되고 축도 안 봐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 자, 근의 분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볼 때 이게 근의 분리 영역에서 보는 문제인데 음수 영역에 내가 만약에 2차 함수인데 음수 영역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위로 솟아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판별식을 굳이 구사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구사하지 마시고 자, 얘 둘 사이에 축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거보다는 이제 뭐 양수인 걸 좀 내는 경향을 좀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전체 공개로 안 나가니까 중앙부는 지금까지 다 음수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f-2 저희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8이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다. 두 번째에서 f2 8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제곱 역시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2a 빼기 8이 0보다 크다가 되고 2, 4 해가지고 마이너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2랑 4를 가장자리로 가고 있으니 이렇게 날아갔다는 얘기고요. 자, 밑에 있는 식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가지고 a제곱 플러스 2a 빼기 8이 0보다 큽니다. 2하고 4 그러면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하고 2에 대해서 가장자리 값이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있겠네. 자, 두 개를 엮어야 돼가지고요. 네, 요 밑에 있는 식을 위에다가 좀 갖다 붙일게.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어서 되는 영역은 얘랑 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문항 자체에 대한 난이도는 좀 낮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게 연습이 좀 되셔야지 낮아집니다. 이것도 근의 분리라고 하는 영역 자체에 대한 마플에서나 이런 이제 유형서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처음에 할 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조건이 3개씩 계속 붙으니까. 근데 그거를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좀만 더 봅시다. 그 다음 문제인데 얘도 역시 현상 해석 여기 나 해석 뭘 봐도 해석 어려워지면 해석 맨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 이 말이 좀 이상해. 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둘 다 같은 범위 내에서 있을 때 fx1하고 gx2가 항상 성립한다. 제가 더 큰 게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라고 하면은 fx의 최대값이 gx의 최소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x1하고 x2가 같은 선에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막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fx가 위로 블록이고 gx가 아래로 블록이라 이렇게 생겼다 칠게. 그랬을 때 그냥 보면은 얘가 한참 밑에 있잖아. 항상 이렇게 보면 요 선상에서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랜덤한 x1과 랜덤한 x2를 때렸을 때 애도 무조건 커야 되거든. 얘가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상황이면 안 되지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fx가 위로 블록이고 gx는 아래로 블록일 때 이런 식으로 서로가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죠? 그 말은 우리는 결국 꼭지점 싸움을 할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위로 블록인 그래프의 꼭지점이 반의 제곱 때문에 4분의 1 나오죠? 꼭지점이 y좌표가.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1이라 나오겠네? 반의 제곱이니까 a 빼기 1이 될 건데 a 빼기 1이 4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보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커야 됩니다. 따라서 a가 4분의 5보다 크다. 답은 이겠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미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린다 이제. 그다음은 11번. 또야 또. 자 지금 보면은 갑자기 어느 타임 이후부터 계속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한근이 어쩌고 근이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사이에 있고 이런 얘기만 나오죠. 근데 이 조건 설정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하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자 얘도 똑같아요. 자 2차 방정식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한근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다른 한근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이걸 너희들이 상상을 해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또 이거야 아래로 오른 그래프가 있겠네. 자 근데 근이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이면 이런 거 맞습니까? 하나의 근은 0에서 1 사이, 하나의 근은 1에서 2 사이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는 0보다 0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요. x에다 1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고 x에다가 2 대입했을 때 0보다 또 커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f0부터 우리가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자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함수값 자체가 0보다 작은 게 선택이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근을 가지니까 얘는 판별식 같은 걸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뒤에 판별식 쓰는 문제 나올 거니까요. 자 얘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축이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 없죠. 축 같은 경우도 여기 1등 여기 1등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니까 괜찮은 상황입니다.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 F0 너무 쉽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7 0보다 크니까 a가 2분의 7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1 대입해 봅시다. 7이 되면서 마이너스 6a 그리고 15, 17. 아이고 숫자를 이쁘게 안 줬네. a가 큽니다. 6분의 17 그리고 x가 2일 때 8 마이너스 8a 오 어디 가니? 플러스 16 아이고 네 잠깐만요. 우리가 한 번씩 가출을 해. 양 이를 대입했을 때 아까 내가 보다 말아가지고 자 이를 대입했을 때 네 마이너스 플러스 16에다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7이 되니까 마이너스 10a에다가 20, 15, 31 숫자가 다 딱 떨어지지 않게 일부러 줬네. 여기 되니까 a가 작습니다. 10분의 31보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에다 다 올리셔야 돼. 자, 2분의 7이 여기 있어. 3.5, 3.1이잖아. 10분의 32 여기 있고요. 6분의 17, 2점 얼마니까 여기쯤 있다 합시다. 올라가고 가고 가면 동시에 지나가는 것. 따라서 6분의 17보다 크고 A는 10분의 31보다 작아. 이렇게 해서 끝내는 문항이 되겠죠. 자, 여기 나오는 PQ 이거 중에 그래서 60을 곱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7 곱하기 31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연산을 일부러 그냥 좀 지저분하게 냈는데 개념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아니, 두 개만 더 볼게요. 미안. 없구나, 드디어.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 중에 한 근만이 0과 2 사이에 위치하고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여기에 위치해. 이런 얘기가 써있거든. 자, 앞에서 봤던 문제들을 조금 이제 좀 섞어놓은 겁니다. 섞어놨는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게요. 내가 하여튼간 식이 있는데 이차함수야. 서로 다른 두 식분이 존재했대. 그렇구나. 근데 한 근만 0에서 2 사이래.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얘기겠군. 근데 선생님 그렇지 않고 이럴 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때 말하니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때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얘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맞습니까? 자,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일 거죠? 결론적으로 둘의 함수값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면 되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F0 곱하기 F2가 0보다 작습니다. 이걸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도 fx의 한 값이 음수라는 의미를 가졌으니 판별식 같은 거는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f0가 000 넣으니까 마이너스 k 2가 4 더하기 k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는 이렇게 바뀌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4랑 0을 가장자리로 날리고 있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선생님이 x에 대해서 표현을 먼저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연립방정식으로 두 개의 범위가 겹쳐져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가장자리는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자, 얘는 여기까지. 자, 얘는 여기까지 하면 됐고 두 번째 문장. 자, 첫 번째 문장이 괜찮죠? 이거 아까 계속 봤던 내용이니까. 자, 두 번째 문장이 드디어 나오네. 자, 두 근이 있대. 그렇구나.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어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10하고 1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f-10이 0보다 크고요. f1도 0보다 큰 겁니다. 여기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얘가 지금 근이 존재해야 하잖아. 근데 근이 존재하는지는 담보가 안 됐어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 등호도 들어갑니다. 중근도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돼야지 되는 상황인데다가 거기다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여기에 축이라는 친구도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축에 대해 가지고 꼭지점 x 잡히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k가 될 건데 요 친구도 10하고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범위를 합쳐야 돼요. 정말 피곤한 문제죠? 네. 요 문항이 이제 가장 피곤하게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한번 더.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 자, 계산 노가다거든요. f-10이 100 마이너스 20k 그리고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84. 이 친구가 0보다 큽니다. 오케이. 3k의 제곱 마이너스 22k 플러스 16이 0보다 크겠네요.
와 잠깐만 나 이거 왠지 슬픈 예감이 오는데 83에 24인데 잠깐 계산이 안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인가? 아니잖아 그럼 더하기가 되니까 아 왠지 슬픈 예감이 지금 왔거든? 근의 공식. 잠깐 지금 뭐 PTSD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근의 공식이다 계산이 왜냐면 이거 10을 넣는 거라 내가 계산 틀리기가 너무 안 틀릴 게 확신이 좀 있었거든 자, 이 문제 보실게요 진짜 자 조금만 힘내자 알지? 계산이 진짜 개똥이야 말하면서도 미안하네 자 근의 경기는 방정식의 근이라 했으니까 근의 공식을 쓸게요 3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다시 또 b분의 제곱 121 마이너스 h 48 그래가지고 3분의 빨리빨리 써야겠다 그냥 자 그러면은 73 네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자리 값입니다 와 진짜 개똥 문제였네 밟았어 자 왠지 그 다음 것도 아닌 것 같아 아까 선생님이 잠깐 살짝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아닌가 오 LA 숫자가 왜 이래 네 야, 쌤 불쌍하지 솔직히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저 문제는 그냥 풀이 과정만 보고 안 풀어야겠다 맵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요 내 판별식을 써야 돼서 두통을 또 플라시하고 마이너스 AC에 의해 가지고 선생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너희는 뭐 오죽하겠냐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제발 얘는 된다 현타오네 야 이거 된다고 지금 좋아한다 어떡하면 좋냐 자 그래서 K가 7하고 마이너스 1인 상태 얘는 사이값 얘들은 가당자니까 잠깐만 이거 범위를 자 큰일 났네 잠깐만요 자 얘가 뭔가 빨리 좀 찾을 수 없나? 와우 자 제가 이래가지고 잠깐만요 진짜 이런 문제 좀 그러네 나도 15, 16 대략적으로 5점 얼마쯤 되는 것 같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6에 대한 얘네가 사이값을 쓰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점대니까 여기 하나랑 해고 또 걸렸네 죽겠네 진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숫자가 얼마냐 자 이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자 73이면은 원래 근데 나누기 3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원래는 이거 전체를 통으로 생각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악독하게 안 냈을 거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8점 얼마니까 19점 얼마라서 6점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배렸다 자 이거는 그냥 좀 찬스 쓸게요 저 숫자 찾는 게 너무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양아치들이네 지들은 이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 숫자고 27 루트 27.6이 얼마인지 써놨네 제곱근표를 주든가 자 이건 좀 선 넘는 문제가 맞습니다 네 진짜 보는데 눈이 맵다 보자
3분의 11 플러스 루트 73이 어디 있습니까? 이쯤에 있대요. 아이고. 네, 선생님 쪽은 이제 하고 한쪽은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쪽은 의미가 없고, 자 그냥 이거는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수가 7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가 7이다. 네, 이거는 그냥 풀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보세요. 일반적으로 너희들한테 K에 대한 숫자는 웬만하면은 정수나 최소 분수 정도에서 끝내지 이렇게 무리수로 가진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긴장해 정도로 지금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잠깐 또 한번 끊었다가 네 조금만 쉬고 갈게요.